사람이 최루탄에 맞으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방향 감각입니다. 주변의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기울어지고 사람들은 그저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눈물과 비명을 뚫고 도망치기가 바쁩니다. 그해 가을 23살의 청년 카이도 그 거리에서 검은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개가 되어버린 홍콩 경찰에 맞서 싸우던 수많은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나무로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길바닥에 식용유를 뿌려 경찰의 진입을 막으면서 그들은 이 저항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영국이 도와줄지도 모른다. 조금만 더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This weekend, demonstrators carried American flags and sang a familiar anthem. And rise us through the perilous fight. Protesters sang the Star-Spangled Banner Sunday as thousands marched to the U.S. consulate. Some carried signs calling for President Trump to, quote, liberate their city. We're the most respected country in the world right now, by far the most respected. President Xi told me I was talking about. He's a friend of mine. He's a good man. I hate to say it because the press goes and they say, "Oh, we called him a good man." He is a good. He's for China. I'm for the USA. You know, it's like one of those things. But we do very well now with China. When I came here, we're not doing well with China.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취조실에 갇히게 됩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탁자 맞은편에는 싸늘한 눈빛의 중국 공안과 카이와 똑같은 광둥어를 쓰는 홍콩 경찰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이는 동족을 배신한 그 경찰을 향해 배신자라고 분노를 뱉었지만 돌아온 곳은 차가운 서류철이었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병원 침대에 창백하게 누워있는 카이의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카이의 아버지가 현재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 47번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그 이름을 명단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며 아버지를 인질로 삼고 카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착오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지우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공안은 카이의 앞에 시위대 친구들의 얼굴이 찍힌 사진 4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라는 그들의 나지막한 압박 속에서 카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과 47이라는 숫자만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 결국 카이는 고개를 숙이고 친구 마커스의 이름을 넘겨주게 됩니다. 폭군들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켜야 할 미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냥 살던 삶을 살기 위해 싸우느니 폭군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러나 제발 자기를 그냥 놔두라고 폭군에게 부탁하는 이런 선량한 시민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Those who make peaceful revolution impossible will make violent revolution inevitable. The most terrifying force of death comes from the hands of men who wanted to be left alone. They try so very hard to mind their own business and provide for themselves and those they love. The moment the men who wanted to be left alone are forced to fight back, it is a form of suicide. They are literally killing off who they used to be. Which is why, when forced to take up violence, these men who wanted to be left alone fight with unholy vengeance against those
who murdered their former lives. They fight with raw hate and a drive that cannot be fathomed by those who are merely play-acting at politics and terror. True terror will arrive at these people's door, and they will cry, scream, and beg for mercy. But it will fall upon the deaf ears of the men who just wanted to be left alone.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4시간여 만에 중앙선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Those who make peaceful revolution impossible will make violent revolution inevitable. 더불어민주당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한 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펠라요입니다. 그는 지금의 스페인 땅에 존재했던 서고트 왕국의 귀족이었습니다. 서고트는 수백 년간 거대한 대성당을 건설하고 찬란한 유산을 가꾸어온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해협을 건너온 이슬람 제국 우마이야 칼리페이트의 군대 앞에 서고트 왕국은 단 7년 만에 통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국왕은 강둑에서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고 제국의 도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펠라요 역시 처음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들처럼 살아남기 위해 침략자들 앞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그는 식민지 정부의 하급 관료직을 얻어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내일을 도모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의 모습은 친구를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살린 홍콩의 카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펠라요 역시 내일이라는 미래를 위해 굴욕을 삼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점령군 총독이었던 무누자는 펠라요에게 남겨진 마지막 존엄마저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총독은 펠라요에게 멀리 출장을 가라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펠라요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펠라요의 아름다운 여동생을 납치하여 강제로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펠라요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전히 유린당해 넋이 나가버린 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무누자는 니까짓게 감히 뭘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듯 펠라요를 경멸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취조실에서 카이를 바라보던 바로 그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홍콩의 카이는 친구를 팔아넘기는 비극을 겪었지만 최소한 아버지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펠라요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열심히 살다 보면 내일은 오겠지. 이러한 희망 회로를 돌리던 평범한 인간인 펠라요는 그 순간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The moment the men who wanted to be left alone are forced to fight back, it is a form of suicide. They are literally killing off who they used to be. Which is why, when forced to take up violence, these men who wanted to be left alone fight with unholy vengeance against those who murdered their former lives. 누이를 빼앗긴 그는 이제 자신에게 그 어떤 미래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타버린 그 자리에 사신과도 같은 무서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펠라요는 북쪽의 아스투리아스 산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축축한 동굴 속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해잔병과 난민 300명을 만났습니다. 가족을 잃고 존엄을 짓밟혀 돌아갈 곳이 없는 말 그대로 내일이 없는 괴물들이었습니다. 펠라요는 그들에게 살아 숨쉬는 유령이 되느니 차라리 적들을 사냥하는 사신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내일이 단 하루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오늘 마주한 제국의 대군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이 동굴 속에 모인 내일이 없는 괴물들을 처단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펠라요와 300명의 저항군은 좁은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제국의 정예 부대를 철저하게 격퇴해버렸습니다. 코르도바의 총독은 이 믿기지 않은 저항군을 보며 웃었습니다. 겨우 당나귀나 몰고 다니는 산 거지놈들이 산속에서 반란을 일으켜봤자 지랄을 해봤자 결국에는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슬람 제국은 펠라요와 저항군들을 사소한 행정착오쯤으로 취급하고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고 그 축축한 동굴 속에서 작은 나라를 세워 저항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770년이 흐른 뒤 그 동굴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스페인 땅에서 이슬람 제국을 완전하게 몰아내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True terror will arrive at these people's door, and they will cry, scream, and beg for mercy. But it will fall upon the deaf ears of the men who just wanted to be left alone. 독재자들은 착각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으면 자신의 권력이 영원히 완성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군이 국민들에게서 자유와 권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완벽하게 탈탈 털어버리는 순간 폭군은 사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빼앗긴 이들에게는 폭군에게 굴복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